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참 주말이 지루하죠. 저도 참 지루하게 보냈는데, 드디어 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월요일이 되면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제가 체크를 해보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3대 증시 다 상승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1.2% 정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언제 폭락장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뻔하게 돌아가지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슈만 해도 뭐 테이퍼링 이슈 있고요. 뭐 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 급등, 델타 변이 확산, 그리고 국내만 해도 지금 매일 1000명 이상씩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정말 경제도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2, 3월쯤에 이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폭락한 뒤에 기업의 실적이 아닌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떡상을 했었죠. 아무리 봐도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고 좀 관망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금화를 좀 많이 해두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뻔해서 마치 이게 함정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비중을 축소하지 않고 전량 홀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다가 폭락장 얻어 맞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맞고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좀 저점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청개구리라서 그냥 홀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를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판단대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사실 마소도 최근에 와서 많이 오르고 있는 거지 사실 한동안은 굉장히 지루한 장세를 이어갔었죠. 대형 기술주 위주로 보면 애플과 구글, 테슬라가 1%대 상승을 했고요. 페이스북과 아마존도 각각 상승했습니다. 뭐 한눈에 봐도 빠진 종목이 거의 없죠.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이제 확인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엔비디아가 요즘에 미쳤습니다. 금요일에도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208달러까지 벌써 찍어버렸습니다. 정말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마이크론과 TSMC 주가를 또 안 볼 수가 없는데 하필 마이크론과 TSMC가 좀 둘 다 빠졌네요. 그나마 마이크론은 0.07%밖에 안 빠져서 뭐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데 TSMC가 2% 넘게 빠지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너무 좋고 전망도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기어가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선반영됐다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선반영이라는 말은 뭐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엔비디아는 5년 동안 13배 올랐고 1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최근에 폭락을 했다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뭐 TSMC나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가냐고 묻는다면 세력들이 아직 올려줄 마음이 없거나 그냥 뭐 갈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사실 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기업은 하락이나 횡보장을 오래 겪어도 반드시 언젠가는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요즘 미친 듯이 떡상하고 있는 엔비디아만 해도 최근 8개월 동안 완전히 제자리 걸음을 했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1년 차트를 펼쳐놓고 8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한번 선으로 쭉 그어봤는데 거의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분명히 엔비디아도 전망이 너무나도 밝은 기업인데 거의 8개월 동안 횡보를 하다 보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나갔습니다. 결국 욕하고 나간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묵묵하게 견디면서 꾸준히 수량을 늘려나가신 분들은 지금쯤 뭐 초대박까지는 아니어도 꽤 만족스러운 수익을 아마 거두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7개월째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좋은 주식이 어느새 이렇게 싸졌지? 옛날에는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요즘에는 좀 수량을 모으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하면서 길게 보시고 수량을 늘려나가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당장 지금 내 통장에 찍히는 평가 금액만 보고 배신감에 짜증이 나서 아마 견디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털고 나갈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확신이 생겼고 또 좋은 주식들은 오래 기다려주면 반드시 보답을 해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뭐 가까이 있는 엔비디아 주가만 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7, 8개월 주가만 보면 너무나도 암울해 보이지만 이걸 10년으로 또 길게 보면 계속해서 한참 오르다가 끝에서 살짝 조정받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제 머릿속에 가상의 삼성전자 10년 차트를 펼쳐봤을 때 틀림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당연히 폭락장도 여러 번 있고 횡보장도 아주 지루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길게 봤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한다는 거죠. 최소한 저는 지금보다 10년 후 삼성전자 주가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주가가 몇만 원이 더 빠지든 뭐 몇만 원이 더 오르든 머리 아프게 그걸 제가 뭐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맞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낭비를 하기보다는 그냥 틈틈이 여윳돈을 모아서 한 주라도 더 모으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저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 스트레스는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장기 투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아무리 장기 투자를 마음 먹었어도 중간에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분들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권하진 않고요. 본인이 확신이 있고 또 장기 투자에 대한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확신이 없거나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털고 나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한테 별로이면 그건 별로인 거거든요. 굳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뭐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락장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수량을 모아 나가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통이 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털고 나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봐서는 국내 증시도 살짝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뻔하게 또 흘러가질 것 같지가 않아서 사실 저도 지금 애매합니다. 아무리 미국 증시가 좋다곤 하지만 지금 환율 상승세가 너무나도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큰 악재거든요. 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에 그렇게 호의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삼성전자가 좀 시원하게 떡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